작게 80518 첫 번째 발단 사건 편입니다. 작게 80518은 1980년 5월 18일 날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 광주 사태가 실상은 육군사관학교 고정간첩단 청주회 비밀 회원들인 전투교육사령부와 31사단 그리고 전남 도경의 지휘부가 북한군 중장 이을설 부대와 함께 군사 작전을 했던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투입됐던 24단, 7공수 여단, 11공수 여단도 전부 청주회 회원들이 지휘부로 근무했던 적색 부대였음을 밝혀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밝혔다는 것은 각 작전부대 작전 활동 그리고 지휘체계, 작전 내용과 관련된 증거들을 다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인 아시아자동차 기습편, 이 작전도 많은 증거를 오늘 제시할 겁니다. 현재 정부와 검찰 그리고 김영삼의 특검 그리고 각종 5.18 연구단체 그리고 지만원 같은 연구가 이런 사람들도 5.18 첫 번째 아시아 자동차 기습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다루질 않습니다. 5.18 때 18일 새벽 4시에 카빈총을 메고 아시아 자동차로 쳐들어간 2명의 괴한들은 북한군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김일성이가 이을설부대 600명과 김대중 여단 병력 4,500명 그리고 군중들과 함께 대전까지 진격을 하면은 전면 남침을 하기로 했던 작전의 선견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18일 새벽에 총을 메고 아시아 자동차에 쳐들어가서 직원들에게 총을 겨누고 10살 때까지 차 키 안 내놓으면 쏜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쉬면서 차 키를 뺏어가지고 5톤 레카차 한 대와 2.5톤 카고차를 끌고 나갔다. 이런 사실을 당시 아시아 자동차에 근무했던 직원이 증언을 했습니다. 일단 그 증언부터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5월 18일 날 새벽부터 차를 막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이요? 아유, 직원들이? 아니요. 외부인들이. 예. 그래서 그 전날은 전남대에서 전경들하고 했다가 시위를 했었는데 그 이튿날 5월 18일 날 새벽에 아시아 자동차가 뚫렸습니다. 타이어를 다 바람도 다 빼놓으시라 가지고 타이어도 빼놨는데 외부 사람들이 타이어 주저앉은 걸로 와서 바퀴를 갈아달라 어쩌라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공장이 큰 프레셔도 안 되고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그 사람들 해놓은 말은 자기들이 서울에서 지원은 지원군인데 예, 광주 시민들 협조를 안 해주면서 엄포를 놨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을 해서 총을 들이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서울서 지원은 학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네, 학생들이라 하면서 차를 운전도 잘하고 다니고 아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보셨을 때 학생들로 보였나요? 아니면은 어른입니다, 어른. 어른? 예. 당시에는 제가 출하관리니까 군용차 납품 군부대에다 날려주는 수송반 일을 했습니다. 당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딱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18일 날 새벽에 차를 끌고 나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18일 00시에 계엄이 확대되면서 김대중이 체포되고 그 세력들의 검거 열풍이 불게 되니까 접선을 하려 했던 김대중 여단 병력들이 다 도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를 잘 모르는 북한군 2명은 차를 특정 장소에 은폐시켜 놓고 연락을 기다려야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신히 연락이 돼가지고 19일 날 다시 나주에 있는 예비군 무기고를 기습을 해가지고 그 예비군 무기고에 있는 1700정이 넘는 M1 소총과 카빈 소총 그리고 중기관총 수백 발의 수류탄 10만 마리 넘는 실탄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그날도 아침 일찍 작전을 못하고 오후 3시 40분에야 무기고를 들이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일 날 오후 3시 40분에 나주에 있는 예비군 무기고를 군용 차량 2대가 무기고를 들이받아가지고 담을 물어뜯으면서 무기고를 부수고 총기를 꺼내가는 것을 목격한 주민들이 서울에 있는 보안사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19일 날 24단 출동이 결정된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남 매일신문에 김동문 기자가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김동문 기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방산업체에서 제작되는
이 방산업체라 하면은 당시 아시아 자동차 공장이 국가 방위 산업체였습니다. 거기에서 국가 모든 그 차량이나 군수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차가 네카차죠. 그 네카차가 오더니 그걸 후미로 그 무기고 벽을 무너뜨리고 무기 탈취하는 것을 보고 저는 직감으로 이건 북한군 게리라 작전이냐, 이런 작전이 아니면은 저격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 아시아 방산업체의 차가 나주에까지 왔는가 하고 의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김동문 기자가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자동차 직원이 18일 새벽에 목격을 했고 19일 날 나주에서 주민들이 서울에 있는 보안사령부에 신고를 했고 김동문 대기자가 목격한 거를 영상으로 공개를 한 내용만 봐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비상계엄 하에서 방산업체에서 군대에 납품하기로 했던 차량 2대가 군인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몰고 다니면서 예비군 무기고를 들이받아가지고 무기를 탈취할 수 있습니까? 번호판도 없는 새 차입니다. 그런 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막 출고한 차밖에 없습니다. 군대에 납품된 차는 남바가 다 붙습니다. 부대번호와 차량 번호가 붙습니다. 바로 그 증거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앞에 선두 찝차는 부대 표시가 붙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찝차는 24단 지휘부 차량 행렬 기습을 해가지고 빼앗은 차입니다. 그 차는 다른 차량들이 아시아 자동차로 몰려갈 때 그 대열에서 빠져가지고 바로 목포에서 광주로 무기를 싣고 올라오고 있는 레카차와 군용 카고 트럭, 그리고 뒤에 파란색의 민간인 덤프 트럭을 이을설 부대장이 있는 광주 공원으로 인솔하기 위해서 갔던 차량이라 남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안차는 앞에 보면은 새 차인데도 앞에 라제타 카바가 떨어져 나가 있고 범퍼에 하얀색 도루구 담을 들이받은 자죽이 하얗게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출고하자마자 끌고 나온 차가 뒤에 차는 멀쩡한데 앞에 레카차는 앞에가 파손되고 보루구담이 무너졌을 때 그 흔적이 차에 묻어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신츠 패터가 첫 번째 찍은 영상입니다. 신츠 패터가 19일 날 동경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20일 날 광주에 내려갔다. 그리고 21일 날 아침 일찍 목포에서 올라오고 있는 저 차량 행렬에 대한 위치를 어떻게 알고 촬영했겠습니까? 신츠 패터는 동경에서 온 게 아니라 18일 날 이전에도 김대중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김영삼 총재 집에 가서 땡깡을 놓고 있는 게 영상으로 확인됐고 그 신츠 패터를 태워줬던 김사복의 호텔 나라시 택시가 거기서 다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드 20M을 나라시 택시로 운영하던 김사복이가 신츠 패터를 포드 20M으로 광주로 내려가고 있는 사진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KBS가 아시아 자동차에서 피탈되어 나오는 군용 차량 행렬에다가 합성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80년 5월 18일 새벽 4시에 카빈총을 맨 2명의 북한군이 아시아 자동차로 쳐들어가서 총기로 위협을 해서 5톤 레카차 1대 그리고 2.5톤 카고차 1대를 강탈해 갔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물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차량을 탈취한 것은 바로 김일성의 전면 남침을 하기 위한 선견 작전이었고 그 선견 작전은 바로 나주 무기고를 18일 날 기습을 해가지고 1700정의 무기와 400발이 넘는 수류탄, 10만 발이 넘는 실탄을 갖고 광주 교도소로 가서 이미 사전에 다 계획된 대로 광주 교도소 문을 열고 수감자들을 데리고 광주 시내로 진입을 해가지고 그 즉시 다시 아시아 자동차를 기습을 해가지고 400대가 넘는 차량을 갖고 44군데 무기고에서 대기하고 있는 김대중 여단 병력들에게 가서 그들이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다 트럭에 적재해가지고 광주로 다시 와서 대전까지 진격을 하게 되면은 김일성이 전면 남침을 하기로 했었던 작전의 선견 작전이었던 것인데 18일 00시에 검거 열풍이 불어가지고 다 도주를 하는 바람에 작전이 무산된 겁니다. 그리고 19일 날도
작전이 늦어서 무산되고 결국은 20일 날 군분교 점령 작전이 실시돼가지고 21일 날 군분교 점령 작전에 의해 가지고 24단 지휘부 차량 행렬이 기습을 받고 그 차량을 이용해서 다시 아시아 자동차를 기습을 해가지고 아시아 자동차에 있는 차량 400대를 가지고 44개 무기고로 향한 겁니다. 이 44군데 무기고는 바로 김대중 여단 병력들이 다 사전에 연락을 받고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 지만원의 말처럼 북한군이 거길 가서 무기고를 기습한 게 아닙니다. 지만원이가 북한군이 44군데 무기고에 가서 무기를 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대중 여단 병력들을 은폐하기 위한 이적 행위인 겁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여단 병력이라는 게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시민군의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 논란으로 저와 지만호는 결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대한 사건을 스카이 데일리도 취급하지 않았고 당연히 지만호는 외면했고 정부나 검찰, 특검 다 외면하고 모른 채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단 사건을 9시 30분에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등교를 하려는 대학생들과 7공수 여단 경비병들의 투석전이 첫 번째 발단 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18일은 일요일이고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첫 번째 날의 일요일인데 그날 등교하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사건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한 것은 5.18의 첫 번째 사건이 총기를 들고 시작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민주화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군인들에게 돌멩이를 던진 거를 첫 번째 발단 사건으로 확립을 해서 민주화의 명분을 찾으려고 한 수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사건만 봐도 당연히 5.18은 민주화가 아니란 게 확실해졌고 그리고 5.18 때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고 떠드는 세력들이 실상은 5.18 때 북한군의 존재를 숨기려는 세력들이다. 이게 명백해졌다는 말씀과 함께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